안녕하세요. 곰신의 동화책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초등학생 아이들을 위한 동화책을 함께 읽고 그 속에 담긴 마음과 메시지를 함께 나누는 공간입니다. 곰신의 동화책방을 함께 열고 있는 책방지기들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희입니다. 안녕하세요. 함진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숙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주입니다. 네, 시즌2 이어가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아이들을 위한 책 두 번째 주제는 달달한 로맨스입니다. 시즌1에는 없었던 주제예요. 사랑 이야기, 우리 고학년 친구들이 많이 찾는다면서요? 네, 초등학교 한 4학년 때부터 아이들이 오면은 뭐 누가 사귄다더니 혹은 학교에서 누가 오늘 누구한테 공개 고백을 했다느니 뭐 이런 얘기를 막 하면서 되게 흥분하는 모습들을 종종 봤어요. 그러면서 그런 로맨틱한 감정, 이성적인 끌림 이런 걸 본인이 직접 경험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직접 경험이 안 되면 책으로라도 간접 경험을 해보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많이 늘어나더라고요. 특히 어떤 책 읽고 싶은지 책을 좀 추천해줘봐라고 물어보면 특히 여자친구들이 로맨스를 많이 찾아요. 여자친구들이 로맨스 얘기하면 남자친구들은 옆에서 왜 막 그러면서 되게 싫어해요. 저도 이 옛날 사람이라 이런 로맨스 스타일 동화가 참 제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 기회에 읽으면서 이래서 우리 어린 학생들도 이 사랑이라는 감정을 배워야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모든 감정에 연습이 필요하듯 사랑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말이에요. 네, 달달한 이야기 4권의 책으로 오늘 만나보겠습니다. 최악의 최애, 사랑이 훅, 고백 타이밍, 플립 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달달하네요. 네, 먼저 최악의 최애 책은 김단호 작가님 동화이고요. 남수연 그림 다산 어린이에서 2024년에 펴냈습니다. 네, 최악의 최애 표지 그림 보면은 딱 어떤 내용이 있을지 이렇게 짐작이 가는 그런 표지입니다. 제목만 봐도 알 수 있고요. 저는 제목을 보고 이거 아이돌 좋아하는 이야기야 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아니고 6학년 한반 친구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호감을 느끼고 고백하고 잠깐 만났다가 또 헤어지고 또 그러면서 또 성장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누군가에게 호감을 느끼는 어떤 그때의 그 순간 그리고 그 호감을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할 것인지 고백을 받을 때 어떤 감정은 어떨지 고백을 받은 다음에 또 흔들리고 거절하고 또 그러면서 또 성장하고 좋아하는 마음을 서툴게 표현하고 상대의 마음보다 내 마음을 더 앞세울 때 그럴 때 또 어떻게 상처가 되는지 이런 사랑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만날 수 있는 책입니다. 네, 등장인물들의 그 감정을 옴니버스식으로 구성해서 그런지 한 인물에 대하여 다양하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감정에 소극적인 아이도 좋아하는 친구를 통해 자신감 있게 변하는 모습이 입체적으로 잘 나와 있어서 좋았습니다. 또 남자가 키 작아도 되냐고 묻는 거, 또 넘어진 남자친구를 번쩍 업고 보건실에 가는 그 여자친구가 정말 멋있게 느껴졌습니다. 네, 저도 6학년 아이들과 같이 읽었는데 이 부분을 읽고 난 한 여자친구가 무찐 언니라고 그러더라고요. 멋진을 더 강조해서 무찐 언니라고 요즘엔 그렇게 말한다고 해요. 남녀 사이의 어떤 나이나 키 같은 어떤 전형적인 기준, 그런 형식적인 기준을 살짝 뛰어넘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특히 수민이 이야기를 인상적으로 읽었는데요. 덕형이가 수민이가 싫다는데도 계속 선물하고 편지하고 또 발신자 표시 제안으로 또 전화하고 그런 모습이 이 요즘 초등학생들도 이런 모습을 보이는구나 싶었고요. 그걸 사실 되게 불편하고 기분이 나쁜데 확실히 거절하는데 뭔가 주저하는 수민이 모습을 보면서 왜 이런 모습을 보일까? 그리고 이런 모습이 나는 또 확실히 거절하는 것보다 이렇게 주저하는 모습이 나는 또 왜 이렇게 익숙할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옛날부터 그런 얘기 많이 있었죠. 여자의 노는 노가 아니라 예스라고. 착각 때문에 생기는 많은 성범죄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잊을만 하면 터지는 스토킹 범죄도 그렇고요. 어찌 보면 사랑하고 거절하고 관계를 정리하는 이런 법을 어렸을 때부터 경험하고 배우고 고민해야 하는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도 그런 것들이 좋았어요. 누가 나를 좋아한다고 해서 그 마음을 무조건 받아들여야 하는 게 아니고 싫다고 명확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요즘 사랑이라고 불리우는 감정들 중에서도 잘못된 방법이 너무 많으니까요. 그리고 최애의 사인을 받아다주는 대한이 같은 남사친 부럽더라고요. 현실적인 아이들의 이야기다 싶다가 비현실적으로 가긴 했지만 그래도 뭐 부러웠습니다. 다양한 사랑의 감정 또 그에 따른 아이들의 갈등과 설렘 같은 것들이 충분히 달달하더라고요. 저는 기혼이 중구 이야기도 재밌었어요. 누구 2인 삼각 경기를 하게 되었을 때 기혼이가 손을 번쩍 들고 기혼이 여자친구인데요. 기혼이가 손을 번쩍 들고 중구랑 하겠다라고 할 때 저도 심쿵했습니다. 예전에 학교 운동회 때 2인 삼각 경기 한 것도 생각나고요. 저 직접 경험은 없지만 좋아하는 남자아이랑 이렇게 발을 묶고 2인 삼각 경기 하는 거 생각해 보니까 은근히 짜릿하더라고요. 그리고 좋아하면 이렇게 확실하게 들이대는 그런 여자친구의 모습 보기 좋았습니다. 망설이다가 기회 놓치고 나면 아쉬움은 남는 거죠. 사랑할 때의 망설임도 낭만적이지만 좋아하는 사람에게 후회 없이 들이대는 것도 충분히 낭만적일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어요. 사랑에 가장 필요한 게 용기잖아요. 망설이다 또 타이밍을 놓칠 수 있고 그리고 사랑에 스킨십이 빠질 수 없죠. 모든 사랑의 요소가 다 들어있는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좋아하는 감정이 들었을 때 옷깃만 스쳐도 얼마나 화들짝 놀랄 텐데 2인 삼각 경기로 잘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중구가 달리기를 좋아하는 이야기도 좋았는데요. 뭐 재능이 있느니 뭐 이렇게 계속해서 뭐 비전이 어떻다느니 이런 얘기를 주변에서 하게 되는데 중구는 사실은 좀 흔들리면서도 결국은 자신이 좋아하는 달리기를 계속 하겠다고 이렇게 결심을 하죠. 사람을 좋아하는 것처럼 내가 뭘 좋아하면 그냥 한다. 그런 마음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좋아하는 마음이 사라질 때까지 끝까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 그게 뭐 전망이니 재능이니 성공의 가능성이니 진로니 이런 명분으로 이리저리 재단하면서 이렇게 밀어놓거나 아니면은 억압하는 것보다 훨씬 더 행복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내가 뭘 좋아하면 그냥 하는 거다. 이 말씀 오늘의 명언 같습니다. 네, 두 번째로 만나볼 책은 사랑이 훅입니다. 진형민 글, 최민호 그림, 창비출판사에서 2018년 펴냈습니다. 사랑이 훅은 이제 권투 기술 용어죠. 가까운 거리에서 이렇게 짧게 끊어치는 기술인데요. 마치 예상치 못한 순간 훅 하고 들어오는 것이 사랑이 시작되는 순간이다. 이렇게 연결해서 표현한 것 같습니다. 5학년인 박담은 오랫동안 친하게 지냈던 남사친 김호태와 사귀기 시작해요. 그런데 박담의 베프인 신지은도 김호태를 짝사랑을 하고 있었습니다. 신지은이 삼각관계와 우정 사이에서 고민하는 모습도 볼 수 있고요. 또 공부 잘하는 모범생 반장인 엄선정은 공부는 또 안 좋아하는데 운동을 잘하는 이종수와 또 사귀게 돼요. 그런데 또 엄선정이 이종수에게 문제지를 만들고 풀게 하면서 막 공부 잘하는 아이로 막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또 삐끗대면서 헤어지는 모습까지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 명의 단짝 친구를 중심으로 일단 사귀어보고 또 헤어지고 혹은 또 짝사랑하고 관계의 변화를 그리고 있는 동화여서 소개를 해드렸어요. 네, 사랑을 훅 고백하는 것에 비해서 뭔가 소소하고 현실적인 만남을 이어가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게 하는 동화였어요. 지은이가 결국은 호태에게 마음을 전하지 못하잖아요. 마음 정리를 하더라도 호태에게 고백이라도 해봤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삼각관계의 아픔을 지은이 혼자 감당하는 게 저는 좀 안타까웠습니다. 호태와 담이, 선정과 종수는 사랑을 훅 시작했지만 지은이는 훅 정리했구나 하고 느꼈어요. 라임 좋은데요. 지은이한테 이제 확 감정이입을 좀 하셨나 봐요. 맞아요. 너무 초반부터 호태와 담이가 바로 사귀기 시작을 해버리니까 아예 지은이는 고백을 할 타이밍도 못 잡은 것이 좀 안타깝기는 하죠. 근데 뭐 이미 사귀고 있는데 사실은 나도 너 좋아했어. 나도 걔 좋아해. 이렇게라고 말하기는 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네, 혼자 마음 정리하고 그래도 우정을 지키는 모습이 짠 하면서도 또 굉장히 생각이 깊은 친구다.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특히 이 세 명의 박담, 신지은, 엄선정이 막 사랑 때문에 기뻤다가 또 아파했다가 아쉬운 가운데 서로의 우정을 다지는 모습이 이 양푼 비빔밥 해먹는 장면으로 나오거든요. 그 부분도 꽤 인상적인 부분입니다. 그러게요. 뭔가 이 또래 아이들은 사랑보다는 우정인 것 같아요. 워낙 또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기도 하고 자신이 속하는 안전한 관계에서 벗어나기 싫고 그럴 수도 있을 거란 생각이 좀 드네요. 현주쌤 이야기를 듣고 보니 지은이가 정말 쉽지 않은 선택을 했구나 하고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제 아직 초등학교 4학년인 아이를 키우고 있잖아요. 로맨스 책을 읽으면서 아이한테 이제 좋아하는 아이 없냐 물어봤더니 그런 오글거리는 얘기하지 말라고. 그래서 로맨스 책은 권해보지도 못했어요. 이게 요즘 아이들 이야기를 들어볼 수가 없어서 너무 아쉽더라고요. 5, 6학년이 되면 로맨스에 대한 생각이 이렇게 좀 달라지거나 하나요? 선정이 같은 경우에도 같이 물을 마시다가 종수랑 사귀게 되잖아요. 그런 설레는 감정이 생기는 걸까요? 그 어른 감성하고는 좀 다르겠지만 설레는 포인트는 비슷한 거 아닐까요? 저는 이번에 로맨스 장르를 하면서 어린애들이 뭘 알아 이런 느낌이었는데 읽으면 읽을수록 그냥 이럴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의외로 진지하고 법칙도 있어요. 양다리 안 되고 남의 여친이나 남친 넘보면 안 되고 뭐 웃기고 가사롭지만 또 그렇진 않은 막장이 없어요. 동화에는. 남의 여친, 남친 넘보면 안 되는 건 그건 어른들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럼요. 네. 우정을 선택한 이제 지은이의 의리가 되게 인상 깊으셨나 봐요. 네, 한 가지 더 얘기해보고 싶은 건 우리 사랑과 우정에서 나아가서 진로에 대해서도 고민하는 부분이 들어가 있어요. 의사가 되겠다는 엄선정에게 이종수가 헤어지자고 하고 나서 한다는 말이 너 수학 정말 잘 가르치는 것 같아. 선생님 하면 안 돼? 이렇게 선정의 또 장점을 얘기해 주거든요. 그리고 호태는 엄마의 재혼을 계기로 피아노를 또 제대로 배워서 노래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하고요. 또 호태가 권투 대신 이제 수영을 배우자 이렇게 했을 때 박담은 자신만의 이유로 또 권투를 계속 배우겠다고 했거든요. 박담의 오빠 박겸도 또 간간히 나오다가 뒷부분에 할머니께 농사를 배우겠다고 또 스스로 결정을 해요. 뭐 어떻게 보면 갑자기 진로 얘기를 또 생뚱맞나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마음이 훅 가는 것에는 친구도 있고 사랑도 있지만 꿈도 다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도 좋았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거 정체성 관련된 책 아닌가요? 그렇죠. 그런데 정말 사랑을 할 때 사람이 가장 많이 성장하는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네, 정체성 그리고 사랑, 성장 다 연결되어 있어서 모든 책이 다 소중하다. 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다음 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만나볼 책은 고백 타이밍입니다. 주미경 글, 오이트 그림, 키다리 출판사에서 2024년에 펴냈습니다. 네, 해근이, 봄이, 연두, 태송 이렇게 등등 5, 6학년들이 처음 마주하게 되는 사랑이 각자의 입장에서 서술이 됩니다. 해근이는 봄이와 단짝 친구인데 방구 커플로 불릴 정도로 사귀는 사이가 아니냐고 오해를 받습니다. 하지만 봄이가 1살 어린 태송이에게 고백을 하고 거절당하는 일이 생기면서 둘이 커플이 아니었다는 걸 친구들이 알게 되고 태근이도 연두에게 고백을 받게 됩니다. 얼떨결에 태근이는 연두와 커플이 되고 거절당한 봄이는 꿋꿋하게 또 짝사랑을 이어나갑니다. 태송이도 점점 봄이가 싫지는 않지만 자신이 하고 싶은 일과 사랑 사이에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해근이와 커플이 된 연두는 해근이가 진짜 좋아하는 사람은 봄이라는 것을 알고 또 헤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복잡하게 얽힌 관계들 속에서 사랑이 쉬워 보이지만 나름 고민하고 결단을 내리면서 성장해 나가는 모습이 귀엽기도 하고 어른들의 사랑처럼 몽글몽글하기도 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좋아해 주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모두 알게 되는 이야기죠. 네, 등장인물이 많은데 또 이렇게 학년을 또 넘나들고 가족관계까지 좀 얽혀 있어서 처음에 읽을 때는 좀 한 번의 관계도가 좀 그려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좀 어수선하달까 그런 느낌도 있었는데 그리고 또 시점이 각자 자신의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쓰여지면서 계속해서 그 주인공이 또 바뀌거든요. 그래서 독자는 조금 따라가기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근데 또 생각을 해보면 아마 작가님
작가님이 지금 우리 지니쌤 말씀하신 것처럼 그만큼 다양한 관계 속에서 서로 얽히고 설켜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으셨던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너무나도 다양한 모습의 사랑이 있고 또 우정도 있고 고백과 거절 또는 뭐 수용하는 다양한 반응 양식들도 볼 수 있는 책이라는 점에서 아이들도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사랑이라는 게 참 복잡하잖아요. 각자의 그쵸. 입장이 다르고 읽기는 복잡했지만 사랑이라는 감정을 표현하기에는 또 각자의 시점으로 같은 상황을 다시 서술한다는 게 또 괜찮은 구성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읽는 독자에 따라서는 아마 공감 가는 캐릭터, 뭐 내가 초점이 맞춰지는 그 캐릭터가 다 다르겠죠. 저는 그 중에서 쿨하게 고백하고 또 좋아하고 선물하고 그러면서도 또 자제할 줄 아는 이 보미 캐릭터가 되게 인상이 깊었는데 또 그 보미가 좋아하는 캐릭터 있죠. 연애보다는 지금 내가 관심 있고 좋아하는 기타 연주를 더 잘하기 위해서 절제하는 사리분별 있는 태송이 캐릭터. 그것도 마음에 들더라고요. 저는 아마 절제와 조절이 가능한 사람이 좋은가 봐요. 그리고 원래 보미를 좋아했지만 자신에게 고백한 연두에게서도 설렘을 느끼는 이 마음속에 양다리를 걸친 혜근이 캐릭터. 이 혜근이의 미래가 좀 걱정이 됐고요. 어른의 시각에서는 뭐 애게 교우 요거 가지고 이거 뭐 진짜 남자친구 여자친구 맞나? 이렇게도 할 수 있는 내용도 있는데 그래도 또 아이들은 뭐 저마다 또 중요한 이벤트겠죠? 네, 아이들 이벤트 중에 가장 강력한 임팩트 있는 이벤트가 바로 고백이죠. 저는 책에서 이행시, 삼행시로 네, 응, 어로 끝나는 그런 고백시로 공개 고백하는 장면이 무척 재미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물어봤더니 이미 이것도 사실 유행이 지나가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재밌었어요, 이 장면이. 이게 그 말장난으로 하는 그 고백해 가서 무조건 오케이를 할 수 있는 그런 말장난인데 이제 한동안 좀 유행을 하긴 했는데 내가 지금 누굴 좋아하는 건지 우리가 지금 사귀고 있는 게 맞는지 이런 정답이 없는 첫사랑을 거침없이 고백하고 상처받으면서 성장해 나가는 이야기였어요. 어린 것들이 참 당돌하네 하면서 읽다가 결국 사랑하는 마음에는 나이가 무색하다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솔직하고 발칙하고 아직 어리숙한 아이들이지만 처음 사랑을 대하는 법 또는 사람에 대한 예의를 지키는 법을 배우면서 성장하는 거죠. 네, 개인적으로는 이제 친구 이상의 특별한 관계가 되길 원한다면 이제 좀 더 진지하게 내 감정과 상대에 대해 좀 깊게 생각해 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냥 쉽게 사귀자, 뭐 헤어지자 이런 관계 말고요. 곧 사춘기에 진입할 이제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남일 같지 않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플립 책을 만나볼까요? 웬들리 벤 드라딘이라는 미국 작가의 소설이고요. 김율희 번역, 출판사 F에서 2017년에 펴냈습니다. 플립은 7살부터 13살까지 줄리와 브라이스의 성장기를 다룬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책의 각 장도 줄리와 브라이스의 시점이 교차되면서 이야기가 진행돼요. 둘의 첫 만남은 브라이스가 줄리의 앞집으로 이사 오면서 시작돼요. 줄리는 브라이스를 보고 첫눈에 반하고 브라이스도 자신에게 반했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브라이스의 이야기는 달라요. 브라이스는 줄리를 계속해서 멀리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사춘기가 되면서 이 상황이 뒤바뀝니다. 브라이스는 점점 줄리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줄리는 점점 브라이스에 대한 사랑이 깨지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 줄리가 브라이스를 좋아했던 건 브라이스의 겉모습이었죠. 그런데 브라이스와 여러 사건이 얽히면서 그 콩깍지가 점점 벗겨지게 되고 그렇게 둘의 심리와 성장이 로맨스를 만나서 이야기의 재미를 이끌어가는 소설이라는 점에서 추천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을 선정했을 때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 아이들이 읽어야 하니까 그 점을 많이 고민했거든요. 사실 전 이 책을 처음 읽는 순간부터 아이가 사춘기에 접어들면 무조건 이 책을 처음에 읽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맨 뒷장에 제가 이 책을 처음 완독한 날짜도 적어놓고요. 그러니까 누군가와 사랑에 빠진 경험이 있는 사람은 분명 좋아할 거다라고 느낀 책이었어요. 그리고 이 책은 2017년에 개봉한 영화 플립의 원작 소설이기도 하니까 책을 보고 아이와 함께 영화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저도 영화를 먼저 보고 이번에 이 책을 읽게 되었어요.
무척 재밌게 읽었는데요. 사랑의 감정이라는 게 어떤 건지, 사랑이 어떻게 시작되고 또 어떻게 변하는지, 사람의 내면을 본다는 건 또 어떤 건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책이었어요. 저도 추천 연령에 대해서는 살짝 고민이 되긴 하네요. 책을 좋아하는 6학년, 또 사춘기 감성이 시작된 6학년, 약간 사랑이라는 감정을 느껴본 6학년이라는 전제가 좀 붙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이 복잡한 내면을 나름 다층적으로 그려내고 있어서 그냥 스토리 따라서 휘리릭 읽기에는 조금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필립의 두 주인공이 7살부터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이제 좀 성장하는 이야기잖아요. 이제 긴 시절을 함께 하면서 감정이 싹트고 또 그런 감정이 변화되는 과정에서 두 주인공이 겪는 사건이라든지 주변 인물들이 이야기가 고학년 아이들에게도 재밌게 다가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특히 이 책은 첫 문장부터 재밌어요. 브라이스의 이야기에서는 내 간절한 소원은 줄리 베이커가 나를 가만히 내버려두는 것이다. 나한테서 떨어졌으면 숨 돌릴 틈이라도 좀 줬으면 바랄 게 없겠다 라고 말하거든요. 그런데 또 줄리는 브라이스 로스키를 처음 만난 날 나는 사랑에 푹 빠지고 말았다. 솔직히 말해 그 아이를 본 순간 정신이 나가버렸다 라고 말하죠. 둘의 성격이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그런 걸 보는 재미도 있어요. 네, 줄리가 처음부터 너무 브라이스에게 들이대어서 조금 저는 불편하긴 했지만 결국은 책을 다 읽고 나면 줄리 무척 좋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줄리같이 삶의 어떤 문제든 일단은 정면으로 맞서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건 끝까지 밀어붙이는 그런 태도가 어린 줄리이지만 저는 이미 나이 든 성인이지만 이런 줄리의 모습으로부터 뭔가 배우고 싶다라는 강력한 마음이 드는 그런 캐릭터였습니다. 브라이스의 이야기를 듣고 마당을 어지럽혀져 있는 마당을 완전히 정리하는 것, 그리고 좋아하는 나무가 베어지는 걸 막으려고 나무 위에 올라가는 것, 그리고 그동안 비밀로 해왔던 요양원에 있는 삼촌을 아빠와 만나러 가는 장면, 브라이스의 찌질함을 보고 마음을 딱 정리하는 것, 이런 모습들 하나하나가 다 너무 당당하고 멋있었어요. 반면에 브라이스는 처음부터 끝까지 뭔가 찌질하면서 벗어나기가 상당히 힘들었는데 그래도 마지막에서 약간 변화의 가능성이 보여서 약간의 희망이 생기긴 했어요. 하지만 이 책에서 제일 찌질함의 대명사는 바로 브라이스 아빠였어요. 변화의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래서 어쩌면 곧 버려질 것 같은 그런 브라이스 아빠의 뒷이야기가 저절로 궁금해지는 책입니다. 찌질한 거 싫어하시나 봐요. 나 싫어요. 딱 싫어요. 맞아요. 이게 주희쌤이 설명해 주신 것처럼 이 두 주인공도 주인공인데 그 주변 인물들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제 필립에서 줄리와 브라이스 외에도 여러 가족, 친구들이 나오는데 아이들은 그 주변 인물들에게도 상당히 많은 영향을 받아요. 브라이스는 자신의 아빠를 부끄럽게 여기는데 줄리는 또 아빠를 굉장히 좋아하고 따라요. 그래서 이제 아빠가 이런 말을 줄리에게 해주는데 적절한 조명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을 해요. 이 말이 브라이스의 내면을 보게 하는데 큰 도움을 주죠. 대신 브라이스는 할아버지가 있어요. 평소 줄리에게 관심이 있었던 할아버지는 브라이스에게 누구나 일생에서 단 한 번 무지개 빛깔을 내는 사람을 만난단다. 그런 사람을 발견하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게 되지 라고 말하거든요. 그 말이 약간 브라이스를 바꾸게 하죠. 사춘기라는 성장통을 겪는 과정에서 무언가를 선택할 때 주변 사람들의 말 한마디가 아이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해요. 저도 이 두 문장을 잘 외워뒀다가 나중에 아이에게 꼭 해줘야겠다라고 생각했어요. 네, 사실 이 책은 사랑 이야기라기보다는 성장 이야기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에리 프롬이 그런 이야기를 했죠. 한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면 인류를 사랑하는 거라고. 진정한 사랑을 하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진정한 사랑을 하기 위해서 나와 사랑하는 대상, 그리고 그 대상이 함께 공존하는 세상에 대한 이해와 사랑이 함께해야 한다는 걸 필립이 잘 말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진정한 사랑을 하기 위해서도 연습이 필요하겠죠. 우리 순수한 아이들의 사랑을 우리 앞으로 응원을 해줘야겠습니다. 오늘 로맨스를 주제로 이렇게 4권의 책을 만나봤는데요. 사실 저는 책 선정이 제일 어려웠던 주제였어요. 맞아요. 우리 지니쌤 어떠셨어요? 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 옛날 사람이라 아이들의 로맨스라니 정말 처음에는 정말 가당치도 않게 생각했지만 읽으면서 오히려 사랑을 저도 많이 배운 느낌이 들었어요. 아, 사랑이 이런 것이었어. 이렇게 잊고 있었던 어떤 감정 이런 것들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덩달아 우리도 달달하고 또 설레이는 시간이었습니다. 한 줄 평으로 이번 시간 마무리할까요? 네, 최악의 최애. 어리다고 사랑이 쉬운 건 아니다. 사랑이 훅, 마음이 훅훅 움직이는 시기, 마음 가는 대로 해보자. 고백 타이밍, 사랑도 고백도 연습이 필요하다. 플릿, 겉모습 넘어 무지개 빛깔의 내면을 발견하는 설렘. 네, 곰신의 동화책방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동화책을 통해 아이와 함께 성장하는 시간, 곰신의 동화책방이었습니다.